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223페이지 보시면 복식부기 외에 신고 작성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 그 프로그램상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의 신고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77페이지 보시면 기준 수익금액 내역이 있는데 기준 수익금액에서 뭐 추계 신고와 장부 작성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증빙을 갖추고 신고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눠지는 거고 뭐 복식부기에서 뭐 내부 조정이냐 외부 조정이냐 성신고냐는 그 뭐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이제 장부 작성 중에서 금액이 작은 전기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1억 5천, 뭐 3억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와 그다음에 추계 신고는 앞에 살펴봤지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있죠. 근데 그중에서 단순경비율은 이 앞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기준경비율에서 신고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는 말 그대로 뭐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 장부 작성이 아닌 경우가 추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계는 장부를 작성할 만큼의 증빙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내역을 추정 계산하는 거, 추계라는 것은 추정 계산했다는 의미예요. 그 내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인데 장부를 작성하되 소득금액이 7억 1,500, 1억 5천, 3억 이하인 경우에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은 거기에는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는 기장세액 공제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니까 간편장부로 신고하려면 일단은 간편장부는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거지 장부는 장부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처럼 막 차변 대변 나눠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식부기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회계관리에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한 경우 했는데 간편하게 작성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도 여러분들이 기장할 때 아예 그냥 작성하지 않고 여기 조정해 와가지고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대놓고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삭제해놓고 일단은 어떻게 회계관리에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입출로 돈 들어오고 현금으로 들어오고 돈 현금 나가고 단식부기로 해서 단식부기로 작성을 해놓되 단식부로 작성을 해놓되 그 내역을 이제 손익계산서만 내역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조정에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역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역을 끌고 오되 방금 전에 봤던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여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표준 손익계산서 보면 써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읽으시겠습니까? 하고 예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전혀 그냥 없이 여기다 다 입력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장부도 장부 작성이기 때문에 이 회계관리에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간단하게 단식부기로 내역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간편장부 총수익금 필요경 명세서에서 그 내역이 이제 손익계산서 표준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표준 원가 명세서랑 이 두 가지의 원가가 필요하면 표준 원가 명세서 있을 테고 두 개의 내역을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불러와서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서 이제 쓰려고 한다? 힘들죠. 이건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장부를 간편하게라도 작성을 해놔야지 여기 있는 뭐 매출 원가랄지 재료비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내역을 불러오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사 코드 말고 다른 회사 코드로 간편장부를 작성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 2002번이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2002번에 나정소세라는 이름으로 이 나정소세 씨의 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러져 있다. 2002번에다가 다른 사업을 입력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을 여기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회계관리에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단식부기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내역이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내역이 개인조정의 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 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내역을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불러와서 여기다가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학계 보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 임대와 사업 소득을 구분해서 이 세 가지 소득별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학계 보기를 끄면은 입력된 내용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단지 불러오는 것뿐이에요. 불러오고 이 불러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보시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도 역시 불러오기 하면 돼요. 불러오기 해가지고 여기 불러오면 이제 학계 없애서 여기 불러와서 이제 사업장별로 해서 총수익금액이 얼마고 총수익금액 얼마고 필요금액이 얼마고 입력된 내역을 우리가 이제 조정할 금액만 수익금에서 이 중에서 총수익금에서 제외할 금액, 수익금에 더해야 할 금액 입력해주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입력할 금액 우리가 뭐 하듯이 여기에서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했잖아요. 하듯이 그런 거 하듯이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한 것처럼 여기서도 더하기 빼기 마찬가지로 이 총수익금액에 장려금 같은 게 포함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장려금 3천만 원 더해주고 필요경비에서 뭐 빼야 될 금액이 있다 차감할 금액 제외할 금액이 있으면 제외할 금액 뭐 빼주고 이런 식으로 뭐 그 제외할 금액이 꼭 3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죠. 500만 원 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조정돼야 될 금액을 작성해 주면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간편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외할 금액과 빼야 될 뭐 더할 금액 뺄 금액을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하면은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내역을 여기다 이제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역을 어떻게 한다? 전자신고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서에서 저 신고서에 가가지고 불러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불러오되 여기가 신고 유형이 뭐예요? 간편장부에서 간편장부 몇 번이죠? 간편장부 20번, 간편장부 20번에 의해서 하고 불러오는 것은 2001번에서 불러오면은 맞잖아요. 지금 2000 간편장부 작성한 이 방금 내역, 이 내역이 이렇게 여기 내역 있었잖아요. 이 내역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같은 코드 번호에 있는 내역들은 불러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그 기준경비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경비율 신고를 좀 보다 간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 기준경비율 대상자들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부가 신고한 내역들 뭐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신고하고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세금계산서 외의 것들이 자료가 없어서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먼저 와가지고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서 여기다가 먼저 이걸 입력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불러오기가 있는데 불러오기 내역은 회사 정보만 불러오는 거예요. 회사 정보 불러와서 내역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제출 대상 보시면 이제 그 주요경비 제출 대상 내역,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내역은 이미 우리 부가 신고할 때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내역이 아니라 이제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매입비용이랄지 임차료랄지 이런 내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 내역들만 여기다 주요경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뭐 이렇게 그 사고 파는 데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세금에서 끄는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이 부가 신고할 때 들어갔다면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외에 뭐 직접 뭐 농업인한테 매입을 해왔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끄는 게 아니라 임차료죠. 우리가 임차하는 입장이니까 임차료 내역을 세금계산서 끄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결하는 경우에는 그냥 통장에서 임대인한테 통장에다 돈 지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상호하고 성명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어줘라. 그러니까 임차료는 그 임대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입비용도 농업인한테 직접 사왔으면 농업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어줘서 거래 품목이 뭐고 그다음에 거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요 경비 명세서 내역을 주요 경비가 들어가는데 주요 경비라는 것은 매입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인건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역들을 그 증빙 없는 것들,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원천징수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뒤에 없는 것뿐이에요. 아니 매입비용, 주요 매입비용에 매입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는 없습니까? 라는데 인건비가 비용세가 되려면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없는 것뿐이죠. 원천징수에서 신고를 했다면 여기다가 입력해 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역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다가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이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제가 입력 안 해놨으니까 그런데 내역을 소득금액 내역을 불러와서 이거 보면은 매입 비용 얼마고 임차료 얼마고 인건비 얼마 내역이 뒤에 보면 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주요경비명서 작성 금액 여기 작성 금액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주요경비명서 여기 있잖아 이거 작성 내역이고 그다음 그 외에 작성 외 제외 금액은 매입 비용 같으면 세금계산서 작성한 거 그다음에 임차료 같으면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 인건비는 그 외에 우리 그죠? 직접 우리가 원천징수해서 한 내역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익금액 내역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은 한번 해봅시다. 입력해봅시다. 뭐 1번 해서 한다면 뭐 소득 구분해서 사업소득이고 상호는 뭐 추계 이런 식으로 아이고 추계 해주시고 뭐 사업장 소재지 뭐 입력해 주시고 업태 종목 업종 코드는 근데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업종 코드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다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해주시고 총수익 업종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이유는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경비율이 달라지니까 총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이 주요 경비 뭐 기초에 포함된 단기에 지출하는 주요 경비가 뭐 4,500만 원이고 그렇죠? 이 내역은 근데 이 빨간색 켜진 이유는 이 금액이 여기에 있는 4,500만 원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나번에 있는 여기 금액이 우리가 입력한 내역하고 내역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우리가 일단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기존 경비율 적용해서 일반율이냐 자가율이냐 해서 자가율은 우리가 그 신고 안내문에 나오는데 자가율이라는 것은 이제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료가 안 나가는 게 자가고 보통은 일반율을 적용해 주는 거고 기준 경비율이 이 업종 코드에 해당되는 게 기준 경비율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게 다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아래에서 기획조정부 배율을 입력해 줘야 돼요. 하다 보시면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추계로 계산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떻게 1번 복식부기 의무자로 적용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간편정부 대상자면은 2번을 입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달라지죠 금액이 비교 소득 금액이 달라져요. 복식부기 의무자면은 소득 금액이 이만큼 되는 거 19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간편정부 대상자는 2번 했더니 0원이 되는 거 소득 금액이 0이 되잖아요. 여기 워낙 비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1번이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이 19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더해지는데 한번 저장 한번 해봅시다. 저장해 놓으면은 이것도 역시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에 대한 신고도 전자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야겠죠. 물론 종합소득 신고서 그러니까 전자신고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려면 이것도 이대로 바로 신고할 수 없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0 해주시고 외부 조정이 아니라 추계 기준율 31번 추계 기준율 31번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회사 코드는 방금 전에 얘기한 2001번 중에서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서를 작성했으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2001번을 2001번을 작성해 주시면 추계에 의한 내역이 불러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해서 소득금액 190만 원 맞게 됐죠. 방금 전에 소득금액 190만 원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절차는 복잡할지 몰라도 결과물은 이렇게 불러와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더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만 제대로 입력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신고대리 하는 회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대리하고 종합세 신고대리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부가세 신고대리 하는데 장부 작성하지 않은 회사들 추계 기준경비로 신고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일단 부가 신고할 내역이 있으니까 그 내역 외에 지역경비 어떤 거 발생했는지 여기다 적고 그리고 그 내역 다시 여기다 불러와가지고 금액 입력해주고 지역경비 내역하고 비교해서 입력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정부 대상자인지 여기다 이 기획정비 배율만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복식부기 외에 신고세에 의한 신고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참 한 가지 저희 책에 228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 가산세 같은 거 계산할 때
그죠. 이 세무대리 뭐 보면은 세무대리인 등록이 아까 방금 전에 보실 때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 등록할 때 뭐 여기 세무대리인 등록이 있어요. 이 등록 내역을 우리가 입력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 불러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 내역은 빼지 말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편장부도 장부기 때문에 그래요. 장부니까. 자, 그 외에 뭐 다른 거 설명 안 한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